어릴 때 식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후에 아이를 키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해두시면 정말 편안하게 되는 습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초 M동물의료센터 이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린 강아지 혹은 어린 고양이 시절에 어떻게 사료 습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은 조금 과식하는 경향이 있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고요. 고양이들은 사료를 골라 먹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강아지들 중에 우리 애는 너무 밥을 안 먹어요. 간식으로 연명해요.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많이 봐요. 일단 먼저 강아지 습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린 강아지들은 엄마 젖을 떼고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대개의 경우는 사료를 잘 먹어요. 만약에 이때부터 사료를 잘 못 먹는 애기라면 얘는 영양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나 몸에 아픈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거나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한 강아지들은 대부분은 2, 3개월에는 정말 주면 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입맛이 어긋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보호자님들께서 너무 귀여운 우리 아기한테 자꾸 이런저런 간식을 주기 시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강아지들이 어릴 때는 아직 입맛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입맛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도달하면 1차적으로 굉장히 급한 성장기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료 먹는 양이 약간 줄어요. 그럼 이때 보호자님들이 걱정을 하시게 되죠. 우리 애가 예전처럼 안 먹어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뭔가 맛있는 걸 좀 섞어서 먹여볼까 하는 궁리를 하게 되세요. 근데 이때는 먹는 양이 살짝 줄어드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때 간식을 급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기는 아직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간식을 먹게 되면 그만큼 사료 섭취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간식도 먹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나는 좀 습식 캔이랑 같이 사용하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캔 사료를 급여하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 육포라던가 껌이라던가 혹은 작은 트릿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강아지가 적어도 10개월에서 12개월령을 넘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양 급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집에서 음식 먹고 있을 때 사람 먹는 음식 주면 안 된다는 거는 요즘에 다들 많이 실천하시는데 너무 또 애기가 와서 애처롭게 쳐다보니까 꼭 과일 같은 거 조금씩 주세요. 사과는 괜찮을 거야, 귤은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과나 귤이 굉장히 몸에 나쁜 과일은 아니에요. 단 너무 새콤하고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적인 걸 한번 맛보고 나면 일반적인 사료 자체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사료는 어느 정도 냄새로 먹는 건데 이미 거기서 식감이나 맛 같은 걸 너무 강렬하게 느끼고 나면 사료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슬슬 입맛을 잃고 그럼 또 안 먹으니까 보호자님은 안타까워서 또 간식 위주로 입에 좀 더 자극적인 거 위주로 주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성장기에 충분히 영양이 섭취가 안 되면서 몸이 약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꼭 10개월령에 적어도 도달할 때까지는 간식 없이 사료로만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아이한테 어떤 습관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작은 이제 보상이 필요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강아지들은 사료 작은 알갱이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돌고래라던가 이런 애들도 손으로 정말 요만한 정어리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충분히 사료 한 알 혹은 2알로도 충분히 보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좀 더 맛있는 간식은 아이가 1살 넘어가서 경험이 많아진 다음에 시작하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강한 맛이 나는 간식일수록 뒤로 미뤄 두시는 게 아이 훈련에도 더 좋고 건강하게도 더 좋아요.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양이는 개와는 반대로 6개월령 이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 것만 이후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혹시 살찔까봐 캔은 한 번도 안 먹였어요.
라고 하고 아이를 키우시면 아이가 나중에 캔을 줘도 우리 애는 캔을 안 먹어요. 다른 애들은 다 추루를 먹는데 우리 애는 추루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건사료만 먹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입맛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사료 맞게는 안 먹는데 가끔 그 사료가 우리나라에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나중에 아기가 아파서 처방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전혀 캔을 먹지 않아서 처방 사료를 못 먹인다던가 약을 먹이기 너무 힘들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세요. 그래서 고양이는 어릴 때 조금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보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강아지는 가급적 나이가 들 때까지 다양하지 않게 사료만 가지고 끌고 나가시면 가장 좋아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급식을 많이 하시는데 자율급식보다는 고양이가 배고파 할 때마다 하루에 4번에서 5번 횟수를 나눠서 그때그때 사료를 급여하시는 게 강아지한테나 고양이한테나 둘 다 좋아요. 사료는 오래 놔두면 냄새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한테는 식은 밥처럼 맛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료는 가급적이면 보호자님들이 여러 번에 나누어서 소량씩 급여하시고 그렇게 급여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내가 배고플 적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좋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식습관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나누어서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고양이는 다양하게, 강아지는 가급적 단순하게 라고 하는 규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양이는 그래도 3개월령은 지난 다음에 다양하게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양하게라고 하는 건 사료를 막 계속 바꾸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사료를 동그란 사료도 먹어보고 세모난 사료도 먹어보고 네모난 사료도 먹어보고 스틱형 간식도 조금 먹어보고 캔도 좀 먹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맛과 식감을 시도해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 식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후에 아이를 키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해두시면 정말 편안하게 되는 습관이거든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나 보호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나 어릴 때 습관 몇 달 동안만 잘 잡아두시면 평생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